니은도 연습. 결국 이제 연속해서 했던 거지만 어떠한 두 개의 함수를 주고서 어긋나 있죠. 지금 연속이 없습니다. 연속이래. 극한이 없습니다. 마일 1에서 합, 곱 이런 친구들의 극한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표를 그리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 디귿, 니은 마찬가지. 뭐라고? 항상 극한을 구하라는 건 좌극한, 우극한 두 번 하라는 거기 때문에 뭐 예부터 해보자면 마일 플러스랑 1 마를 계산해 보라는 거잖아. F가 있고 G가 있어. 그럼 이제 마일 뿔 합. 그럼 마일 뿔에 대해서 F랑 G를 각각 계산해야 합의 극한 할 수 있다. 마일 뿔 F의 마일 뿔 얼마야? F의 마일 뿔이니까 어디로 가? 마일로 갑니까? G의 마일 뿔은 1로 가네. 그럼 두 개 합은 0이네요. 그럼 얘가 0이라 소리겠죠. 그 다음에 1마 F랑 G를 각각 쓰자. 1마 1에 대한 좌극한이야. 얼마야? 마일이야. 나 마찬가지 얘도 1마 1에 대한 좌극한이야? 1이네. 그죠? 0이네. 그럼 얘도 0이 왜 0이니까 참이겠네. 마찬가지 마일에 대한 곱 마일에 대한 곱의 그러니까 1에 대한 곱 극한 1에 대한 곱 극한이니까 마찬가지 내가 필요한 건 마일뿔 마일마 그 다음에 1뿔 1마 이거 다 해봐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이거 그대로 재활용하면 필요한 게 마일 뿔 했으니까 마일마 1뿔 마에서 1뿔 이거 필요한 거잖아. 그럼 찾아주면 어떻게 돼? 마일마 F의 마일마니까 1이야. G의 마일마니까 마일이야. F의 1뿔이면 1이야. G의 1뿔이면 마일이야. 그럼 지금 지금 물어본 게 지금 뭐야? 곱이죠? 곱. 그럼 지금 마일 뿔은 마일 1이니까 이거 마일인 거고 마일 뿔이니까 마일인 거고 마찬가지 마일 1이니까 곱은 마일인 거고 마일이야. 그럼 지금 어떠냐면 이 친구 얘가 뭐 한 거냐면 리미트 마일 x가 마일로 갈 때 f 곱하기 g 한 거지. 우극한 자극한 거잖아. 마찬가지 얘도 뭐 한 거냐면 얘는 플러스 1에 대한 우극한 자극한 거지. 근데 지금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같죠? 이런 식으로 제일 기본적인 건 뭐 하는 거냐면 표를 그리는 겁니다. 마일이니까 마일에 대한 우극한 좌극한 1이니까 1에 대한 우극한 좌극한 구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애초에 얘를 구해놨잖아. 얘가 지금 얼마라고? 얘가 마일이라고 구해놓은 거고 F 마일은 얼마야? F 마일 F 마일이면 얼마야? 마일가 알고 있고 뭐가 다른 G의 거죠? 얼마야? G 마일은 1이죠? 1이네. 여기 참이네. 참. 아까 여기 참에서 걸려줬어 이거. 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F랑 G가 각각 1과 마이너스에 대해서 그게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사칙연산 합, 차, 곱 나누기는 모른다. 계산해봐야 한다는 거지. 표를 그려서 맨날 나오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마이너스를 플러스 무한대로 치환하는 건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실수로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바꿔서 가는 겁니다. x가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가면 이 상태는 헷갈려. 왜냐면 지금 x가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가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고 얘가 차라리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고 제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지금 얘가 플러스 무한대고 이거 어디로 가? 얘가 지금 플러스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차의 계산 남으면 이거 마일이거든. 0이겠죠? 그럼 0 곱하기 무한대니까 부정형이니까 통분해봐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통분하면 어떻게 돼? 루트 x제곱 더하기 2분의 올라가면 루트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야. 그럼 마찬가지 무한대분의 플러스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위에가 부정형이야. 지금 얘가 플러스만데 얘가 마이너스만단 말이야. 플러스만데 빼기 마이너스만데 이게 부정형이라고. 그래서 뭐 해야 돼? 안 그렇게 생겼지만 유리화해줘야 돼요. 위에가 부정형이라서 유리화해주면 분자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2밖에 안 남고 x제곱 있으니까 2x제곱이야. 얘는 그대로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가 남는 게 루트 x제곱 더하기 2 빼기 x. 그럼 마찬가지 지금 얘 2차고요 1차고 1차기 때문에 이거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라서 고정되어 있고 그러면 1차 분모 2차 2차야. 그럼 2차 2차니까 뭐 할 수 있냐면 무한대 꼴 이제 연산하면 됩니다. 분배 때려주면 이렇게 때리면 x제곱 플러스 2인 거고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이긴 하거든. 이렇게 하면 분배하면 마이너스 x 루트 x제곱 더하기 2야. 절대값이요? 루트의 제곱이잖아. 루트의 제곱은 뭐야? 그렇네요.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입니다. 플러스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안 나와서 보통 안 쓰긴 하지만 뭐 정확히 가면 요거긴 합니다. 아이고 마이너스 반대 어디 갔어? 지금 치환 안 하면 보여준 것 뿐이야. 이렇게 됐어. 그럼 어디로 가니? 이거 플러스만으로 갈 거거든? 마이너스 반대 제곱이니까 플러스만 갈 거야. 맞죠? 마찬가지 얘도 어떻게 돼? 얘는 차수가 나왔는데 아니네. 지금 이거 2차 1차 1차니까 2차 2차나 그럼 2차니까 결국은 최고차에 그렇게 안 남는 거거든. 마이너스 반대로 하면 여기서 거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굳이 이렇게 안 푸는 거야. 굳이 이렇게 안 풀고 그냥 항상 나는 뭐 한다?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가면 항상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이런 난 잘 풀었지만 여기서 실수를 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안 풀고 항상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로 굳이 바꿔주겠다. 왜? 계산 실수를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뭐 하는 거냐면 x를 마이너스 t로 추천하는 건데 그냥 x를 다 부호를 바꿔준다 라고 생각 같은 말이야. 지금 보면 내가 x를 마t로 칠하면 x가 t가 되면서 t는 플러스만으로 갈 거란 말이야. 부호가 뒤집혔으니까. 그리고 모든 x 자리에 마t 제곱 집어넣으니까 제곱이니까 똑같을 거고 얘 똑같을 거고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뭐 하나 똑같냐면 x 자리에 마x를 넣는 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난 일반적으로 그냥 x 자리에 마x를 넣는다. 가. 또 빠르겠지? 똑같이 연산해주면 똑같습니다. t가 플러스만으로 간다. 그럼 통분하면 어떻게 됐어? 루트 t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 t제곱 더하기 2 빼기 t제곱이니까 통분한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여기가 부정형이니까 이제 유리화 해주면 되겠죠? 똑같죠? 근데 얘는 여기서 뭐야?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 헷갈린단 말이야. 안 헷갈리기 위해서 항상 치환해주고 있다. 그럼 이제 유리화까지 해주면 어떻게 되니?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2 남을 거고 2t제곱 t제곱 루트 t제곱 더하기 2 플러스 t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죠? 그럼 이제 이거 안 썼잖아. 이거 t제곱 더하기 어디 갔어? 이상했지? 여기가 필요 없는 건데 그죠? 이렇게 그럼 이제 분배 때리면 결국은 분배하면 똑같죠? 굳이 쓰자면 완벽히 똑같은 식이니까 절대값 t제곱 더하기 플러스 t 루트 t제곱 더하기 2t제곱이니까 마찬가지 1, 2 남으니까 1이겠네. 이런 식인데 여기서 실수 이런 실수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x가 마이너스만 들어가면 항상 플러스만 들어 바꿔푼다라는 게 기본. 결국은 이제 얘 관절이 두 개란 말이야. 관절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떠한 분수를 수렴한다? 어떤 분수를 수렴하는데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는 거야.
분자가 뭔지 몰라. 근데 얘가 이렇게 수렴한대. 극한을 때렸더니 분모가 0으로 간다? 근데 수렴한대. 그럼 분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분자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분자는 반드시 0으로 가야 돼. 어떤 분수꼴의 극한에서 분모가 0으로 갔어. 수렴한대. 그럼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된다. 1번입니다.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의 극한은 항상 0이다. 두 번째, 반대로 분자가 0이야. 근데 얘가 알파로 수렴하는데 얘가 0이 아니어야 돼. 얘가 0이면 그냥 분자 자체가 0일 수도 있거든? 결국 이제 분모의 0의 개수랑 분자의 0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때 그런데 지금 분수꼴의 극한이 주어질 때 분자가 0이거나 분모가 0인 상황을 말하는 거고 얘는 지금 뭐야? 얘는 지금 분모가 0인 상황을 말하는 거고 얘는 분자가 0인 상황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분모가 0이면 분자는 반드시 0이야. 그렇지만 분자가 0이면 분모는 0을 갈 건데 어떤 제한 조건이 붙냐면 단 알파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어. 이거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이런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알파로 간다고 치자. 결국은 봐봐. 분자에 x-알파 즉 x가 알파로 가면 0인자 0으로 가는 항은 x 빼기 알파거든. x가 알파로 가면 x 빼기 알파는 무조건 0으로 갈 거 아니야. 이해돼? 결국은 x 빼기 알파의 개수인 거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얘가 1개 얘가 1개잖아. 그럼 지금 분자가 0인지 1개 분자도 1개지. 똑같으면 지워지고 지워져. 그리고 어떻게? 수렴해. 즉 분모랑 분자의 0인자의 개수가 같으면 어떻게? 수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분자가 더 많으면 분자에 0인자 x 빼기 알파가 2개 있어. 분모 1개 있어. 이렇게 됐으면 하나 더 남지? x 빼기 알파가 남는단 말이야. 0인자가 분자에 살면 얘는 수렴하는데 0으로 갑니다. 근데 보통 이제 0으로 가는 경우가 유니크한 상황이거든. 극한이 0인 게 되게 유니크한 상황이야. 얘는 보통 분자가 많은 거거든. 얘는 지금 어떻게 돼? 한 개였는데 얘는 어떻게? 분자가 2개, 분모가 1개인 거지. 즉 개수가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더 많은 거 따라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분자가 0인자가 2개면 지워져도 여전히 x 빼기 알파가 살아남기 때문에 알파는 0으로 가겠지. 유니크한 얘가 지금 특수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거꾸로 어떻게 되면 분모가 더 많으면 2개 1개 FG 이렇게 되면 이번에 뭐가 더 많아? 분모가 더 많아. 분모가 지금 2개 분자가 1개야. 아니면 지웠을 때 분모에 여전히 0자가 살면 얘는 지금 어떻게? 수렴 안 합니다. 발산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무한대로 갈 때 반대야. 0으로 가면 0인자가 몇 개 있는가? 즉 무한대로 가면 차수 비교하는 건데 0으로 가면 0인자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겁니다. 지금 0인자의 개수가 똑같으면 수렴할 거고요. 분자가 크면 0으로 갈 거고 분모가 크면 발산할 거야. 우리가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의 차수 비교하는 거잖아. 이게 정반대입니다. 요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 0으로 가야 돼. 즉 0인자의 개수가 분모 1개, 분자 1개 되면 수렴할 거 아니야. 즉 분모가 0으로 한다는 건 분모에 0인자 1개 있다는 소리야. 그럼 분자에도 0인자 1개 있어야지. 그래야 0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얘는 결국은 1개란 소리야. 근데 이제 분자 0으로 가. 그럼 분자 0으로 가면 얘가 알파로 수렴할 건데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마찬가지 1개인 거란 말이야. 근데 2개일 수는 없어요. 1개, 2개면 0 나와요. 첫 번째. 뭐라고? 첫 번째가 1개, 2개일 수. 그럼 얘 말은 뭔 소리냐면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이 소리고요. 얘는 거꾸로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갈 건데 알파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고.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다 적었어? 봐봐. 그럼 이제
그 다음 건 뭐냐? 그 다음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런 내용이에요. 왜 그래요? 라고 말한다면 역인자로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 역인자는 직관적인 거고요. 증명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증명의 관점이 이겁니다. 항상 말했듯이 어떠한 수렴하는 두 개의 값을 알면 그 두 개의 사칙 현상도 수렴한다. 수렴이면 두 개의 수렴으로 뭘 만들자? 새로운 수렴을 만들자. 그 소리라고. 그러면 수렴 하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이 두 개를 곱하면 fx가 수렴하겠지. 그래서 뭐 한 거야 이거? 곱한 겁니다. 얘도 수렴하니까 알파 0 수렴. 그럼 뭐 한 거야? 양변.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한 거라고. 곱했으면 좌변은 리미트 x가 a로 할 때 g분의 fx 곱하기 gx. 우변은 알파랑 0이니까 알파 곱하기 0. 이게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한 거지. 그럼 지워지니까 결국은 어디로 간다? fx가 어디로 가는 걸 볼 수 있어? fx가 0 곱하기 알파 0으로 가는 걸 볼 수 있겠지? 이해돼요? 마찬가지 증명의 입장. 마찬가지 난 어떠한 두 개의 수렴값을 알아. 이 두 개의 수렴값을 알아서 얘를 뭐 해야 얘가 수렴합니까? 인건데 얘는 뭐야? 얘는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리미트 뭘로 하는 거야? 얘를 나눈 거야. 즉 fx를 g분의 f로 나눠야 뭐가 되는 거야? 그 결과가 뭐야? gx인 거지. 얘를 나눠야 돼. 이해돼? 지금 뭐 한 거야? 내가 어떠한 두 개의 수렴값을 알아. 그럼 두 개 사칙현상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fx를 g분의 fx로 나눠야. 그래야 gx가 남는데, 항상 나누려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0이 아니야만 나눌 수 있잖아. 항상 나누기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필요해.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다? 나누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좌변한 거고, 우변은 뭐야? 얘가 0이고요. 0 나누기 알파니까 마찬가지 알파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이 친구가 알파분의 0, 0으로 가는 걸 보일 수가 있겠지. 두 개의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거. 0개수 카운팅 하는 거.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 단 0으로 수를 나눌 때 라는 건 0의 개수의 입장인 거고, 증명의 입장은 어떠한 수렴하는 걸 두 개를 알면 그 수렴하는 거 두 개로 사칙현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새로운 수렴하는 걸 찾고 싶은데 항상 뭐만 조심한다? 나누기는 분모가 0이 가는 걸 조심한다 였지. 뭐 샌드위치 정리 혹은 이제 압축 정리라고 부르는 게 메인인 건데, A에 가까운 모든 X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지.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에 근방만 보겠다 해서 근방만. 지금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고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지금 gx가 fx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그랬을 때 극한을 때려서 수렴 한다면 항상 극한값도 똑같이 다음처럼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라는 뜻이거든. 그럼 뭐 이런 식이거든. 뭐 대충 그림을 가볍게 그려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더 큰 거 g가 커, y는 gx. 그 다음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 y는 fx. 지금 어떠한 a라는 자도 같아. 찍고 턴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라면 항상 g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 인 거지. 그럼 극한을 구했을 때 일반적으로 a가 아닌 모든 수가 다 크지만 지금 같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이해돼요? 근데 얘의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얘가 등호가 없어도 등호가 생기거든. 즉 대소관계, 어떠한 함수가 항상 어떠한 대소를 만족하면 걷다가 리미트를 많이 친다. 왜냐면 수렴 안 하는 건 노잼이니까 수렴하는 상황에서 리미트 칠 건데, 어떠한 부등식이 등장하면 부등식에 리미트를 칠 건데 웬만하면 부등호가 생겨요?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1-1 뭐하면 g가 f보다 항상 커도 마찬가지 알파는 베타보다 커다 같습니다. 항상. 이거 없어도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웬만하면 넣으세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같아진 상황이 항상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gx가 fx가 어떤 y는 어떠한 베타 k랄까? y는 k에 대한 점근선을 가지면 g랑 g가 f보다 항상 크지만 극한이 오른쪽 끝으로 가면 k로 같아지지. 이렇게 같아지는 유니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등호를 넣어줘야 된다 이거지. 얘 또는 얘란 소리잖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떠한 부등식에서 부등식이 있으면 걔 양변에 리미트를 붙일 건데 리미트를 붙이면 반드시 등호가 생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결국은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은 항상 극한에서 부등호가 등장하면 우리 뭐 할 거냐면 양변 리미트를 할 거거든. 항상 문제 풀이 입장에서 항상 부등식이 등장하면 양변 리미트를 취해서 무언을 얻을 거야. 그런데 물론 식조작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하게 되면 항상 뭐 생긴다? 항상 등호 생긴다. 왜냐면 등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라고 요약해도 좋다 이거지. 다시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거짓이라고. 왜냐면 이런 상황 발생할 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 이해했어? 반드시 붙어야 돼. 얘는 거짓이야. fx가 작거나 같은데 양쪽에 리미트를 쳤어. 이렇게. 근데 등호가 안 생겨. 이건 거짓이라고. 이렇게 쓰면 얘는 뭐라고? 얘는 거짓이라고. 이렇게. 얘는 참이고. 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얘. 결국 얘 때문에 한 거야. 얘 때문에. 마찬가지 FHG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면 간접이거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우리가 극한을 찾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간접적으로 극한 값을 찾고 싶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 나중에 뭐 이과는 좀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이런 겁니다. 어떠한 부등식이 주어져 있어. 어떠한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냐면 항상 양변 리미트 칠 거야. 근데 일부러 어떻게 치게 하냐면 오른쪽 끝과 왼쪽 끝에 극한이 같게끔 칠 거거든. 우리가 이렇게 F 이런 거야. H의 극한이 궁금해. 그래서 얘가 조금 작은 fx, 얘가 좀 gx, 큰 gx 찾아 이렇게. 찾았어. 얘의 극한을 못 구하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얘가 좀 작은 거, 큰 거 찾았어. 근데 일부러 어떻게 얘 리미트 값을 쳤을 때, 양변에 리미트를 쳤을 때 일부러 fx의 극한과 gx의 극한이 같게끔 때릴 거거든, 모양을. 그럼 그 사이에 있는 gx도, 그 사이에 있는 hx도 반드시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이건 증명의 입장인 거고, 항상 마찬가지 어떠한 두 개의 어떠한 부등식이 등장하면, 부등호가 아니라 부등식이라고 합시다. 어떠한 부등식이 등장한다면 양변 리미트를 때릴 거고, 물론 식 조작도 병행해야 되겠지. 항상 등호가 생긴다. 그걸로 우리는 그렇게 찾고 싶다 라는 아이디어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 뭐가 없어도, 등호가 없더라도, 항상 크더라도 뭐 한다? 마찬가지 등호가 생깁니다. 항상 똑같이 됩니다. 이거 참이. 그래서 항상 부등식은 양변에 리미트 치면 항상 등호 생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얘를 이제 그래프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래프의 입장은 좀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프 입장은 뭐 이런 식으로 y는 gx가 있고 y는 fx가 이렇게 있고, 뭐야 잘 안 궁금해. 여기만 궁금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이야. 어떤 y는 fx가 있고 y는 gx가 있고 항상 모든 상황에서 gx가 fx보다 크다 같다. 근데 딱 하나의 순간 x는 a로 갈 때 그 순간에서 gx도 알파로 가면 fx도 알파로 가면 이 가운데 낑긴 y는 hx라는 놈도 반드시 a에서 알파를 갈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2번의 그림이 얘의 그림이 얘라면 2-1 지금 얘는 지금 G, H, F가 항상 크가 같지? G가 F보다 항상 크가 같잖아? 근데 이거 등호가 없어도 똑같이 선편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려지면 되냐면
요딴 식으로 요딴 식으로 그려다 드립니다. 요딴 식으로. 이런 식이면 여기 가운데 A에서 빠꾸나 있고 G는 뭐 이런 거 같고 F는 이런 거 같고 이러면 되잖아. 이러면 지금 유일하게 같아진 순간, 요 등호가 되는 순간이 A에서였는데 A 빠꾸내고 G는 항상 큰 거야. 왜냐면 같아진 점을 내가 없앴기 때문에 G가 F보다 항상 커 같은 거지. 이 가운데 여기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면 파란색만. 이게 2-1의 모양이거든. 얘도 마찬가지 함수값이 없더라도 빵꾸가 내더라도 극한은 여전히 얘랑 얘 가운데를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인 거지. 이거 이미 했던 거 프리 3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 프리 4지. 프리 3를 내가 이제 얘를 만족하는 가장 쉬운 함수를 찾아냈으니까 하나 더 하면 이런 관점도 있거든. 치환의 관점. 치환은 주로 서술형에 쓰이거든. 답지가 주로 이렇게 푸는데 우리가 답지 풀이를 내가 안 한 것 같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얘가 무한대로 갑니다. 얘가 수렴하죠. 그럼 항상 수렴하는 것을 치환하는 겁니다. 항상 뭘 치환하는 거냐면 수렴하는 것을 치환하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3fx 빼기 gx는 2로 가니까 이 내부 3fx 빼기 gx를 h로 놓는다. 항상 뭐 한다? 치환하는 걸 수렴한다. 아니 치환하는 수렴하는 걸 치환한다. 그럼 h가 어디로 가는 거야? 얘를 이 내부를 내가 h를 취했기 때문에 h는 2로 가는 거거든. 이렇게 맞습니까? h가 2로 가는 거 알았어.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취하고 싶냐면 f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를 좀 넘겨. 그럼 gx의 입장을 써도 되고 fx의 입장을 써도 되는데 내가 gx로 써볼게. 그럼 gx는 뭐가 돼? 넘기면 3fx 빼기 hx지. 넘기면 맞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 하냐면 지금 내가 gx는 꼭 놨는데 gx가 뭔지 모르는 거야. 궁금한 거야. 얘는 무한대로 가고 1로 가지. 그래서 뭐해? 얘를 양변을 h로 나눕니다. 미안. fx 나눠요. 그러면 f분의 g는 3 곱하기 f는 f니까 1 빼기 f분의 h거든. 그 다음에 양변 리미트를 갈겨버리면 얘는 상식이니까 상관없고요. 왜 h로 나눴냐? f로 나눴냐? 얘가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얘가 어디로 가? 1로 가지. 얘가 1로 가고요. 얘가 무한대로 가. 그럼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1꼴이란 말이야. 무한대분의 2죠. 무한대분의 2는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2란 말이야. 어디로 가? 0일 거 아니야. 뭐밖에 안 남고 따라서 얘가 3위밖에 안 남겠지. 이렇게 풀이도 한다. 근데 얘를 이제 내가 별로 안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디어가 잘 기억이 안 나. 이 아이디어라든가 혹은 G로 묶는다든가 이 아이디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치환하다 보니까 치환은 주로 이제 식조작 막 하다 보면 어쩌다가 기분 좋게 어쩌다가 실수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단 말이야.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치환하는 걸 수렴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서술형이고요. 이렇게 풀기도 한다는 거지. 미정계수의 결정입니다. 아까 한 거 0분의 0꼴 이제 그거 하는 거거든. 미정계 결정인데 이게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 두 개다. 지금 보면 x가 1로 가죠. 그럼 이제 x가 1로 가고 있고요.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다음에 분자가 0으로 가야 되겠지. 맞아? 그럼 지금 x가 1로 가. 그럼 x 빼기 0인자야. 그럼 분모에 지금 0인자가 한 개 있지. 반드시 분자에도 한 개 있어야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고 있는 거지. 이거 두 개 있으면 0으로 수렴할 겁니다. 0인자가 분자가 더 많으면 유니크한 상황 0으로 수렴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0이 아닌 숫자가 수렴한다면 분모의 0인자 한 개라면 분모 0인자 한 개인 거야. 그러면 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풀이 1은 수렴하네. 분모빵 분자빵.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분자 0으로 가야 돼. 그럼 분자 1은 0 나온다는 소리니까 분자 1이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 그럼 문자를 줄였으면 b는 마 1, 마 a거든. 다시 대입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ax 이거 마이너스를 묶었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거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갖고 분자도 0인자 x 빼기를 가져야 되거든. 그럼 인수분해 뭐가 돼?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뭐 싫어? a 플러스 1 마마 아닌데? 맞불인가? 예. 됐나? 그럼 얘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 x 플러스 a 더하기 1 x 빼기 1 얘가 b죠. 그럼 0인자가 분자에 생겼고 추출해야 됩니다. x 빼기 1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럼 분자도 분자도 x 빼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열심히 연산해서 분자에 x 빼기를 만들어줘야 지워지고 지워줘야 수렴할 수 있는 거지. 그럼 1은 0이니까 1이면 a 더하기 2가 b이기 때문에 a 더하기 2가 b가 야 3. 왜 이러니? 나 커피 마셔야 되겠다. 3이니까 a가 등장하고 b가 등장하죠. a가 1이고 1이면 b가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이게 풀이 1입니다. 봐봐. 우리가 여기서 가져갈 거 봐봐. 우리가 항상 까먹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기본기 중에서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떠한 지금 내가 뭘 주고 있냐면 리미트 x가 수로 갈 때 뭘 주고 있어? 어떠한 극한을 주고 있지. 맞아? x가 a로 갈 때 극한을 주면 항상 두 개의 정보를 줍니다. 항상 극한값과 함수값 두 개 주거든. 뭐 정확히 말하면 미분값과 극한값 두 개 주는 건데, 그러니까 미분값이랑 함수값 두 개 주는 건데, 항상 극한 주면 수렴이랑 함수값 두 개 준다. 항상 두 개의 정보를 준다고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미분 배우고 나면, 미분계에서 배우고 나면 내가 이제 수렴값을 미분계에서 바꿀 거지만, 항상 x가 a로 갈 때 무한대로 가는 거 말고 x가 a로 갈 때 극한 준다면 항상 두 개의 정보를 준다고 알고 있어야 돼. 근데 항상 어떻게 사용하냐면 다음처럼 분모방 분자방을 사용했지. 그 다음에 내가 구한 결과를 다시 재대입했지. 그래서 우리가 얘에서 지금 함수값 가져간 거란 말이야. 미안, 다시 얘가 함수값, 얘가 극한값. 이해돼? 항상 어떠한 x가 a로 갈 때 극한을 주면 항상 정보를 두 개 준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두 번 사용해야 됩니다. 대입해서 사용하고 다시 한번 다시 넣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풀이 1은 답지가 주로 이렇게 풀 거고, 이것도 중요한 방법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아까 말했죠? 0인자 분모가 0으로 가죠?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분모가 x 빼기 1 한 개 가지면 분자도 x 빼기 1 한 개 가져야 돼. 그럼 분자가 반드시 뭘 가져야 돼? x 빼기 1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근데 2차식 최고차의 수가 1인 2차식 때문에 x 빼기 k라고 식을 다시 쓸 수도 있겠지. 이게 고차식이면 조립제법을 하기도 하거든. 근데 일단은 인수 분모가 x 빼기 1을 인수 간다면 분자도 x 빼기 1 한 개 가져야 돼요. 한 개. 오케이? 그래야 지워지면서 1이면 3이니까 1이면 1 빼기 k가 3이라서 k가 얼마인 거야? k가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럼 분자가 원래 뭐였어? 분자가 내가 식 세운 분자는 x 빼기 x 더하기 2란 말이야. 전개해주면 똑같은 거지.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인데, 그 다음에 a가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2겠네 라고 우리가 분자를 식을 우리 다음처럼 인수꼴로 세우는 겁니다.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분모가 0으로 가죠. 0인자 분모가 x 빼기 1 갖고 있어. 그럼 분자 한 개를 가져야 돼. 만약에 두 개 가지면 얘가 0이겠지. 근데 일단 한 개 간다고 생각하자. 그럼 뭐 해야 돼? 분자에 2 넣으면 0 나와야 돼요.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분자에 2 넣으면 어떻게 돼? a 2 넣으면 2a 빼기 4가 0이니까 a가 얼마야? a가 2야. a 2 넣어줘. 이렇게 2 넣어주고 연산합니다. 그럼 이제
분모빵 분자빵이니까 분자에서 x 빼기 2를 이끌어내야 돼요. 당연히 루트 계열이니까 2를 묶고서 분자의 유리화를 해주면 2를 묶으면 루트 x 더하기 2 빼기 2야. 그럼 유리화 분모 분자의 가운데 부호 바꾼 걸 곱해줍니다. 그러면 분자는 앞에 2 있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하니까 x 빼기가 생겼죠. 영인자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원래 쓴 거 쭉 써주면 이게 되겠지. 그래서 분모빵 분자빵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영인자를 분자에 만들어내야지 지워지면서 설명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영인자가 살았기 때문에 2 넣어버리면 2 넣으면 얘가 2 더하기 2 분의 2가 b겠지. 그럼 b는 2분의 1이고 A는 아까 구했죠? A는 2네요. 이런 연산 문제인 거지. 다항식의 결정인데 기본 먼저 해주자면 항상 어떠한 다항함수야 fx를 구하재. 그리고 항상 무한대로 갈 때 주고 어떠한 수로 할 때 주거든. 근데 항상 무한대로 갈 때는 앞부분 머리 쪽으로 줍니다. 항상 어떠한 숫자 갈 때는 끝부분 꼬리 쪽으로 줘요. 그리고 항상 아까 말했죠? 리미트 어떠한 수로 갈 때 그렇게 하나 주어진다면 얘 몇 개 준다고? 정보가 2개입니다. 항상 2개의 정보를 사용할 생각을 해야 돼. 이해돼? 그러면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를 준다는 게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가면 다항함수란 말이야. 다항함수니까 그냥 식 세우면 뭐 n차 다항식이겠지. 그럼 무한대로 가면 머리 쪽을 주는데 정확히 말하면 최고차 앞부분 한 두어 개의 차수와 개수를 알려줍니다. 머리 쪽에 앞부분에 즉 최고차의 개수랑 차수 알려줘요. 0이 아닌 수를 수렴하잖아. 무한대로 가네? 2차식이지. 분자 몇 차식이야 반드시? 2차식이지. 반드시 fx는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그 다음에 2차식이면 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넣을 수 있는데 2를 수렴하기 때문에 뭐도 알려줘? 최고차의 개수 알려줍니다. 보통 이제 모양상 한두 개 알려주거든? 최고차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차수도 가끔 알려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머리 쪽을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앞에 한두 개 중에 알려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x제곱 빼기 1분의 그러면 이제 원래 2차식이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넣어야 되는데 얘가 2를 수렴할 거 아니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인데 차 똑같으면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2니까 얘는 반드시 2지. 그럼 알려주는 게 얘는 2차식이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다? 2다. 이 두 개를 알려주고 있는 거라 이렇게. 머리칸 앞에 두 개인 거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다시 돌아와서 숫자로 가지? 두 번 써야 돼. 극한과 함수값 두 번 써야 되는데 x 1로 가. 수렴하네. 분모빵 분자빵. 즉 분자에 1이면 0 나와야 되겠지. 함수값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f1이 0이야. 그럼 f1이 0이라는 건 fx가 뭘 인수로 갖는 거야?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 거거든? 그러면 다시 한번 써주면 x 빼기 이렇게 x 빼기 fx가 x 빼기 1을 인수로 가져야 되겠지. 그럼 분모 인수분해하면 다음처럼 될 거고요. 그럼 원래 fx가 2차식 fx가 여기다가 뭐 gx를 넣어야 되는데 앞에서 알았잖아. 이 친구는 뭐다?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라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 x 빼기를 인수하는 거 알았고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라면 여기를 뭐 어떻게 쓰면 돼? ax 더하기 2x 아니요? 2x 더하기 k 정도로 놓으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놓기도 이런 식으로 나도 되겠지. 인수분해 될 거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2인 거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얘가 뭐다? 1이다라는 거야. 이해돼? 분자가 fx네. 최고차의 개수 맞춰주고 어떠한 인수 간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지. 그러면 이제 x 빼기 1 날려주고 분모 분자에 1 넣어주면 2분의 2 1 빼기 k가 1이니까 k가 얼마야? 0이네. 그러면 fx는 0 넣으면 2 x 빼기 1입니다 라고 식세우면 되겠지. 즉 함수가 알려주고 극한을 쓰기 위해서 뭐한다? 다시 대입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지금 얘는 이 꼬리를 알려준다는 게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지금 1르면 0이거든. 1르면 0이고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야. 즉 1르면 0이니까 결국은 얘가 이제 꼬리 알려주는 건데 여기 지금 이러고 알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K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여기 K가 결국은 뭐야? 이 K가 잘 보면 이 K가 뭘 말하는 거냐면 상수항이야, 상수항. 그죠? 이만큼 알려줬죠, 이만큼. X 빼기 K를 결정했잖아. 그래서 부등식이 나오면 양변 리미트를 때리겠다, 그 소리야. 어떤 부등식이 주어져 있죠? 얘를 구하지. 그러면 식변을 한 다음에 내가 찾고 싶은 XFX에 대한 극한이니까 뭐 해야 돼? 양변에 X를 때려야 돼. 그럼 임의의 양의 실수니까 분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 뭐 하겠다? 양변에 X를 때리겠다.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그 다음 양변에 리미트를 치는 겁니다. 그냥 부등식은 식 조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층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뭐 하겠다? 그 다음 양변에 리미트를 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양변 리미트를 치게 되면 항상 뭐 된다? 리미트 x가 무한대. 리미트 뭐겠다? 반드시 이렇게 등호가 생기겠다. 그래서 양변에 리미트를 쳐갖고 내가 원하는 친구의 극한을 찾고 싶은데 핵심 내용은 양변에 리미트를 치면 항상 등호가 생긴다. 그러면 얘가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 차이가 계속밖에 안 남으니까 둘 다 3분의 4밖에 안 남을 거고요. 다음 가운데 낑겨있는 친구도 당연히 3분의 4로 갈 것이다 라고 문제를 푸는 건데 다음처럼 푸는 건 서술형 풀이고요. 양아치처럼 풀려면 어차피 부등식의 경우는 항상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가운데로 수렴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 얘랑 얘의 극한 똑같을 거 아니야. 바꿔놓으면 얘랑 얘의 극한 똑같겠지. 맞아? 그럼 그냥 이거 풀어도 돼.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됩니다. 어차피 얘의 극한과 얘의 극한 똑같으니까 그냥 XFX가 요거라고 생각하고 얘를 풀어도 돼. 그냥 XFX는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4X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어차피 얘의 극한과 얘의 극한이 달라지면 안 수렴하기 때문에 못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같다고 치고 양변에 리미트를 쳐서 암산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지. 이해되죠? 개간식 이렇게 풀면 좋겠지. 넘어간다. 활용인데 활용은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 문제 잘 읽어야 되는데 문제 잘 읽으면 A 가만히 있고요.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X축, Y축 다음 직선에 낑겨있는 어떠한 내저번이 있다. 그럼 이제 X랑 R이랑 관계식을 찾고 X분의 R의 극한을 찾고 싶은 거거든? 근데 무엇이 움직이냐라고 물었더니 B가 원점에 따라서 하나씩 바꿔진대. 얘가 X축을 따라서 원점에 다가온대. 이렇게 오는 거거든? 그럼 X가 어디로 가는 거야? X가 0으로 가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X가 0으로 가는데 0 오른쪽으로 가니까 0 뿔이야. 이렇게 움직일 때 이거 어디로 가니? 그럼 내가 정확하게 구하고 싶은 건 리미트 X가 0 뿔로 갈 때 X분의 R이 뭐예요거든. 그러면 다음 그림을 사용해서 X랑 R의 관계를 찾은 다음에 때려 박아서 극한을 찾고 싶어요? 라는 문제인 거라.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석했다면 X랑 R의 관계식만 찾으면 되는데 내저번이지? 내저번 두 개의 풀이가 길이로 갈 것인가 넓이로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로 갈까? 넓이로 간다고 하면 내접원의 넓이 공식은 삼각형 A, O, B의 넓이 공식은 둘 중에 하나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가는 것과 내접의 반지름 줬을 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어떤 게 내 세 변의 합 두 개죠. 이 두 개 같다고 하면 X랑 R의 관계식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넓이를 푼다는 건 넓이를 구하는 두 가지 방식을 구한 다음에 두 개 같다고 세우는 거고 그럼 여기가 1이야. 여기는 X야. 여기는 피타 쓰면 루트 X제곱 더하기 1이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X 높이 1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세 변의 길이의 합이겠지.
그러면 지워지고 나는 이제 r을 x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넘겨 써주면 r은 1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x제곱 더하기 1분의 x야. 그럼 다음처럼 x랑 r에 대한 관계식을 찾았기 때문에 넣어주면 내가 찾고 싶은 x가 0불로 갔을 때 x분의 넣어주면 x분의 1 곱하기 r이 그대로 여기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다음 친구의 극한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0인자 분모가 0으로 가는 xx 지워질 거고 분자 1 남을 거고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부정형 아니죠? 넣어주면 되겠죠? x에 빵빵 넣으면 그냥 되기 때문에 x에 0 넣어주면 1 플러스 1만 남으니까 답이 나왔다라는 거지. 네. 참고진 문제. 어떠한 두 개가 수렴한다. 다음 두 개의 친구가 수렴하면 G가 수렴합니까? 이거란 말이야. 그럼 증명. 어떠한 두 개의 친구가 수렴하면 이 친구의 사칙연산도 수렴하는데 단 나누기만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얘랑 얘 뭐 해야 돼? 얘랑 얘 뭐 해야 G 나와? 나눠야지. 나눠야 되는데 분모가 0이라는 조건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얘는 거짓입니다. 즉 얘랑 얘랑 뭐 해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를 뭘로 나눠야 얘를 다음처럼 fx로 나눠야 그래야 gx가 등장할 건데 나누기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분모가 0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이 fx의 극한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었다면 참이겠지. 수렴합니다. 마찬가지 이 두 개를 뭐 해야 f가 0이라고 물어보면 얘는 뭐 하면 돼? 곱하면 되는 거야. 다음 주 곱하면 지워지니까 f 남으니까 되는 거지. 오케이. 합성함수는 되게 중요합니다. 합성함수에 대해 제가 설명하면 합성함수는 딱 한 개의 경우만 수렴합니다. 적어보세요. y는 f, g y는 f합성 g가 있으면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얘는 뭐 같다 뭐 가는 친구야? g 같다가 f 가는 친구잖아. 이 친구가 x는 a에서 수렴하려면 조건이 두 개 필요하거든. g 찍고 f 가는 친구가 x는 a에서 수렴하려면 g가 앞선수열, 내부수열, 속함수가 여기서 수렴하면 gx가 y는 gx가 x는 a에서 수렴해야 돼. 그러면 g가 a에 수렴하니까 쭉 넘어가면 ga로 수렴하겠지 이렇게. 얘 y값이면서 얘 x값인데 f는 ga에 수렴해야 돼. 즉 수렴 바톤 터치가 되기 때문에 g가 a에 수렴하면 a 되면 ga로 갈 거 아니야. 그럼 fx는 ga에 수렴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려면 뭐 해야 한다고? y는 fx가 x는 ga에 수렴해야 돼. 바톤 터치해야 되거든. 바톤 터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합성함수가 x는 a에 수렴하려면 두 가지 조건. 속함수가 a에서 수렴하고 겉함수는 바톤 터치가 돼갖고 g a에서 수렴해야 뭐한다? 다음 합성함수가 x는 a에서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얘만 참이야. 나머지 다 거짓입니다. 거의 대부분 참인 명제는 얘만 참이야. 나머지는 정확하게 합성함수가 수렴하려면 얘가 수렴이 등장해야 됩니다. 보통 페이크를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앞에가 x는 a에 수렴하고 앞에가 x는 a에 수렴하고 뒤에도 x는 a에 수렴하면 전체가 수렴합니다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보통 페이크로 많이 물어보는데 당연히 거짓이겠지. 이어지지 않잖아.
이어져야 돼 반드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가면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한은 두 개를 줘야 됩니다. 속함수가 x는 a, 겉함수가 x는 GA에서 수렴해야 됩니다. 얘는 거짓이겠지. 얘는 알 수 없음이 알 수 없음. 근데 정확하게 수렴하는 건 딱 요 순간만 수렴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금 수렴 안 하잖아? 그냥 불규칙이야. 즉 얘가 수렴 안 하면 그 결과가 알 수 없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렴 안 하고 이거 수렴 안 하면 이 합성함수가 수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음이란 말이야. 둘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수렴 안 하고 수렴 안 해도 수렴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 알 수 없음이니까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렴 안 하고 수렴 안 하면 반드시 수렴 안 한다. 이건 거짓이야. 이건 거짓이라고. 수렴 안 하고 수렴 안 하기 때문에 얘가 항상 수렴 안 해. 이건 거짓이야. 정확히 뭐라 해야 돼?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수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해돼요? 3차 함수가 다음 되게 만족했을 때 f-를 찾으세요. 그럼 이제 3차 함수에 대한 식을 세우는 소리인데 둘 다 0으로 가는 파트인 거죠. xl로 가니까 분모빵, 분자빵이거든. 그럼 지금 x 빼기 1이 0인자인데 분모에 한 개 있습니다. 근데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한 개씩 있어야 돼. 만약에 얘가 0이면 이거 두 개 있다는 소리거든. 잘 봐야 돼. 0인자가 0으로 수렴해. 분모는 한 개 있잖아. 그럼 0으로 수렴하면 분자는 x 빼기 1이 두 개 있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 약분치고 하나 남아서 0으로 갈 수 있지. 근데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0인자가 분모 한 개, 분자 한 개. 얘도 마찬가지.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 한 개, 분자 한 개의 0인자를 가져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는 얘는 x 빼기 1, 0인자 한 개, 0인자 한 개니까 x 빼기 한 개 가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x 빼기 얘도 x 빼기 하나 가져야 돼. 그럼 3차 함수니까 이제 뭐니까 1차 하나 부족하니까 1차를 붙이면 되겠지. 최고 차이에서 모르니까 ax 더하기 b를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했죠? 어떠한 극한은 항상 두 개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다음처럼 함수값 알려주고요. 이제 극한값 수역 때문에 다시 대입을 해서 식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지? 이해됩니까? 항상 극한은 두 번 쓰는 겁니다. 다음 함수값 끌어냈고 때려 박아서 다시 식 하나를 더 끌어내야 된다. 그러면 얘 넣어주면 어떻게 되니? x 빼기 x이 날아갈 거고 1 넣으면 어떻게 돼? 마1 곱하기 a 더하기 b가 2니까 a 더하기 b가 마2야. 마찬가지로 또 때려박아 주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마찬가지 x 빼기 지워질 거고 2 넣으면 1이 사라지고 2a 더하기 b가 얼마래? 마4래. 그럼 이제 a, b에 대한 식 두 개를 알아냈으니까 연립하면 a, b 나오니까 fx 찾았죠? 항상 어떠한 x가 a로 갈 때, 즉 0분의 0꼴을 말하는 겁니다. 0분의 0꼴을 항상 두 개 준다. 항상 함수값이랑 극한값 두 개 준다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미분계수로 바뀔 거예요. 지금 x가 1로 갈 때니까 수렴합니다. 분모빵, 분자빵이야. 마찬가지 그러면 분모 인수분해하면 1 넣으면 0 나오니까 x 빼기 1이 들어있다는 소린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 더하기 2거든. 하나 들었지? 그럼 분모에 0인자가 한 개고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분자에도 x 빼기 1이 한 개 들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식 극한 x가 a로 갈 때 0분의 0꼴의 극한을 주면 식 두 개 추출해내야 되는데 f1은 0이니까 함수값 하나 찾았지? 식 세운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하나 더 찾을 거거든. 그럼 얘를 줘야 되는데 지금 다음처럼 항상 fx 내부에 이상한 거 들어있으면 항상 치환해야 됩니다. x분의 1을 항상 t로 바꿔 생각한다. 항상 f 안에 이상한 거 들어있으면 이게 무한으로 바뀌는. 맞아요.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t가 어디로 갈까? x가 뿔 무한대로 가면 0분의 1인데 뿔 0분의 1이니까 무한대거든. 그래서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마찬가지 뒤집어지니까 t제곱분의 1 t분의 1 플러스 붙여야 되는 거. t제곱분의 잠깐만
뭐시라? 플러스 암수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무한대니까 차수기 할 건데 머리 안 예쁘니까 분모 분자에 t 세제곱 곱해주면 1 플러스 t제곱 ft 빼기 t제곱 하면 노멀한 문제가 바뀌었죠? 무한대로 갈 때, 숫자로 갈 때 두 가지 알려준다겠습니다. 항상 얘가 꼬리를 알려준다겠고 무한대로 가는 게 머리를 알려준다겠습니다. 분모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분모가 2차기 때문에 분자가 2차란 말이야. 그럼 ft는 뭐가 사라져야 돼? t세제곱이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앞에 대갈통 t세제곱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가 뭐인 것도 알고 있냐면 얘가 5인 것도 알고 있거든. 그럼 얘가 t세제곱이 되면서 지워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2차가 이런 식으로 오셔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오겠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따가 넣어서 생각해본다면 t세곱 지워졌고 그러면 이제 분자의 최고차이 t세곱 플러스 at제곱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t세곱 지워지고 분모가 2차니까 분모가 2차일 건데 그리고 최고차이의 입수가 5라는 건 당연히 a가 5라는 소리겠지. 그래서 어디까지 알게 된 거냐면 t세제곱 5t제곱 bt 더하기 c라고 앞에 거 두 개를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머리 쪽 방향 한두 개를 알려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차식이고 최고차 함수 알고 2차식에서 아는 거지. 그 다음에 f1은 여기까지 알아.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사용해서 내가 ft, fx 3차식에 대한 식을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세웠잖아. 그럼 x를 바꿔주면 지금 fx가 무엇이요? x 세제곱 5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란 말이야. 근데 이제 f1은 0이란 말이야. 그럼 c를 어떻게 세울 거라는 거야? 여기서 1은 0 나와서 b랑 c랑 관계 내어서 넣으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1은 0 나오는 소리는 조립제법을 쓰라는 소리입니다. 3차부터는 조립제법을 쓰는 게 좋아요. 그냥 이 상태로 때려 박으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f는 0이니까 얘가 1을 인수로 가지려면 다음 3차식은 1로 조립제법 하면 0이 나와요 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때렸어. 그럼 이제 b 더하기 c 더하기 6은 0이라고 식이 하나 등장한 거지. 그 다음 인수분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x 빼기 1 요거 2차식 1차식 상수항이라고 지금 세웠지? 그러면 한 번 더 얘는 두 번 쓰는 거니까 함수로 썼으니까 극한 쌓기 위해서 내가 fx에 대한 식을 세우면 다시 때려박아야 돼.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x에 식 넣어서 다시 써주면 분모는 인수분해가 이미 되어 있고요. 분자 다시 썼거든. x 빼기 1 x제곱 6x 플러스 b 플러스 6이니까 얘가 뭐 나와야 돼? 3분의 1 나와야 돼. 그럼 이제 0인자 한 개 날렸고 x 1 넣어버리면 3분의 얼마 1이면 3분의 2 13 더하기 b야. 걔가 3분의 1이니까 b가 뭐 나온다? b가 마이너스 12야. c가 뭐 나오니? 마이너스 12니까 6 나와요. 다 찾았죠? 그럼 fx 다 찾았지? 따라서 fx는 b랑 c를 구했기 때문에 세제곱 5x제곱 b가 12x c가 6이니까 fx 찾았으니까 따라서 내가 찾고 싶은 f2 x에 1이면 답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지. 항상 습관 fx 내부에 이상화가 들어있으면 항상 치환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무한대로 바꿨다면 무한대는 머리 최고차항의 개수와 몇 차식인지 앞에 머리통 몇 개 알려주고 있는 거고 어떠한 숫자로 갈 때는 항상 두 개 알려준다는 거 함수값과 극한값 두 번 쓴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지금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고요.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 얘가 지금 뭐한대? 수렴하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지금 수렴한데 그럼 언제 수렴하다고 했냐면 앞에 게 크면 차수가 앞에 가 따라가고 뒤에 크면 뒤에 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같아야만 앞에 친구랑 뒤에 친구가
같아야만 수렴하는 거잖아. 그럼 정확하게 다함수 입장에서 차수도 같아야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히 수렴합니다. 지금 얘는 지금 몇 차야? 루트, 응? 2차의 루트니까 몇 차야? 1차지. 얘도 1차지. 네. 맞아? 그것뿐만 아니라 최고차항의 개수도 같아야 수렴해. 즉 A가 바로 뭐인 거야? A는 바로 1인 겁니다. 이해돼? 쓰레 같은 문제 풀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더라도 어차피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수렴하려면 지금 A가 음수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발산한단 말이야. 그래서 A는 반드시 음수죠. 미안합니다. A는 반드시 양수입니다. A가 음수면 플러스니까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에서 발산이란 말이야. A는 반드시 음수겠지. 그럼 이제 분자에 유리해주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할 거야 이렇게. 분모는 루트 붙인 뭐시라? 분모 이렇게 생길 거고. 그럼 분자 연산해주면 여기 계산 어떻게 돼? 제곱하면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일 거야 이렇게. 분자 빼주면 뭐 나와? 분자 빼주면 2차가 x제곱에서 얘 뺐으니까 1 빼기 a제곱 x제곱 1차식은 1이랑 요거니까 1 플러스 2a x 상수는 1 빼기 1이니까 사라지네. 분모는 그대로 올 거고 얘가 뭐 해야 돼? 수렴해야 돼. 분모가 뭐야? 몇 차식이야? 내가 이쁘게 바꿔줬으니까 1차 그럼 분자도 1차가 돼야 B로 실험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A 제곱은 뿔마 1인데 A는 양수니까 따라서 A는 1이란 말이야. 이딴 짓거리 하고 싶지 않다고. 이거 보자마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수렴하려면 앞에 친구랑 뒤에 친구가 차수 최고차의 개수도 같아야만 수렴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자마자 N1이야. 이딴 식으로 할 필요 없다고. 바로 N1이라고. 결과적으로 내가 이런 걸 찾았지만 이런 걸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바로 N1이라고. 그럼 A가 1인 거 알았으니까 바로 유리하면 답 나오겠지. A가 1인 거 알면 유리화식 A가 1 대입했을 때 유리화 해버리면 딱 이런 식이니까 루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플러스 x 빼기 1 분의 사라졌으니까 3x야. 그럼 바로 최고차이 계속 나오니까 1 남고 1 남고 3 남으니까 바로 2분의 3이고 그게 b인 거지. 맞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보자마자 이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바로 보자마자 알아야 돼. 이런 연습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다시 이거 다 정리해주면 지금 리미트 x가 0으로 가. 그럼 이제 x의 n승분의 fx니까 분모가 뭐야? 0인자 x가 n개 있는 거거든. 그럼 분자도 n개 있어야 돼요. x가 0인자가 x니까. 근데 얘가 지금 사로 수렴한단 말이야. 즉 n개 개수가 같으려면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조금 더 어려워져서 얘가 0으로 간다고 돼 있다고 치면 얘가 이렇게 특수하게, 얘가 일반적인 상황이고 얘가 특수한 상황이거든. 일반적으로 분모 0인자가 n인데 0인자가 x인데 분모에 n개 있대. 그럼 분자가 n개 있어야 돼. 0이 아니니까. 0이잖아? 그러면 약분되고도 분자에 x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가 n개면 얘는 n 더하기 1개 이상입니다. 즉 n개가 약분되고 x가 남아야 분자에 0 넣어서 0을 갈 거 아니야. 얘가 좀 더 유니크한 상황이야. 이해돼야 안 돼?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무한대니까 머리끝을 알려주는데 fx가 몇 차씩이 안 주어진 상태란 말이야. 안 줬지? 다음으로 하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4차 이상인지 3차인지 2차인지에 따라서 답이 나올 거거든.
근데 물론 될 수 있는 건 3차 클 때 만약에 지금 fx가 4차 이상이야. 4차 이상일 때랑은 4차 때밖에 안 될 거거든. 미안합니다. 3차일 때랑 4차 이상일 때밖에 안 될 거야. 4차 이상이야? 그럼 여기에 뭐 x에 뭐 n이니까 뭐 k승 뭐 이딴 식으로 하겠죠. 이렇게 a의 x의 k승 뭐 플러스 a의 x의 k 베이스 있다고 들어갈 거 아니야. 이해돼? 근데 분모가 x n 더하기 1이니까 이러면 무조건 얘는 x n 더하기로 시작할 거야. 그러면 fx가 어떻게 식이 세워져야 되냐면 지금 분모가 요거니까 분자가 최고차가 얘가 x n 더하기 1이니까 얘도 x n 더하기 1이라서 x와 n 더하기 시작을 해야 돼. 여기 뒤에 그럼 x n승 뭐 최고차에서 모르니까 뭐 붙고 뭐 이런 식일 거거든. 이런 식일 건데 지금 최고차가 x n 더하기 1승 얘도 최고차가 x n 더하기 1승 6으로 수렴했다면 최고차에서 6이야. 뭐 이런 식일 거거든. 이해돼야 안 돼? 그럼 얘가 들어가면 여기 뒤에 부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얘랑 얘만 남으니까 6을 갈 거 아니야. 4차 이상이니까 n 더하기 1이 4보다 크다. 그럼 이제 4차 이상이니까 n 더하기 1이 지금 n 더하기 1차식이니까 4차 이상. 그럼 n은 지금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나 조건 읽어봅시다. 두 번째 조건은 마찬가지 했죠? 그러면 지금 분모가 x의 n개니까 분자 x의 n개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fx는 반드시 뭘 가져야 돼? x의 n승을 갖는 건 맞아. 이렇게 근데 나 조금 다시 읽으면 나는 지금 x가 0으로 갑니다. 수렴에 0인자가 n개 있어. 그럼 n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일단 fx는 x의 n승이 붙어야 돼. 그죠? 이게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된단 말이야. 여기 뒤에 뭔가 붙어야 돼. 이렇게 뭐죠? 묻는 거 아니에요? 다시 저걸 묻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묶어졌다고 생각해도 되고 얘 6이잖아. 그럼 얘는 지금 차수가 한 개 더 필요하고 저기 6이니까 6x 플러스 k가 붙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케이스 원 상황인 거지. 맞아요? 그럼 결국 얘가 무한대 갈 때 머리 알려주고 있고 영 갈 때 꼬리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꼬리 부분. 그러면 넣어주면 항상 0이니까 두 번 써야 돼. 다음처럼 표현했다면 다시 넣어야 돼요. 다시 넣으면 어떻게 돼? 다시 넣으면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어떻게 되니? x의 n승분의 x의 n승 6x 플러스 k니까 지워지고 4 k가 4지. 그럼 이렇게 4가 되면 이렇게 fs 이런 식으로 완성됐거든. 이렇게 맞아요? 완성됐지? 이런 식으로 4 맨 마지막 상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만들었을 때 f의 최대값이 얼마래? f1이 얼마? 1은 얼마니 이거? 1이면 10이지? 그럼 이게 뭐인 거야? 케이스 1에서 f1인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뭐해? 케이스 2 fx가 3차일 때 다시 하자는 거지. 3차야? 3차면 3차야. 그럼 3차면 요만큼 잠체가 3차니까 6 나오려면 fx가 뭘로 시작하면 돼? fx가 10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다음처럼 시작을 해야 이거 완전 지워지면서 안 지워지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x가 10x로 시작하면 뭐 이런 식으로 붙겠지. 이런 식으로 붙겠지. 그러면 넣어주면 분자가 뭐가 돼? 넣어주면 지워주면서 6x 세제곱 이런 식이니까 분모가 x의 n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마찬가지 n은 결국 뭐 같다는 소리야? n은 2였다는 소리겠지. 이 상황은 지금 n이 2란 소리겠네. 맞아요?
그럼 지워지고 지워지면서 6 나왔으니까. 그럼 n이 2라는 걸 알 때 다시 나조건 써주면 n이 2야. 어떻게 되니? n이 2면 fx 뭘 가져야 돼? n이 2면 fx는 뭘 반드시 갖는다? x제곱 갖고 그 다음에 최고차의 수가 10이고 3차식이니까 뭘로 시작해야 돼? 10x 플러스 k라고 넣을 수 있는 거지. 이해돼? 마찬가지 다시 넣어주면 리미트 재활용 x가 0으로 할 때 x제곱분의 x제곱 10x 플러스 k 지워지고 지워지고 k가 뭐 나오는 거야? 얘가 4니까 또 k도 4네. 그러면 이제 fx가 x제곱 10x 플러스 4니까 f1이 얼마인 거야? 1이면 14. 더 크지? 그럼 이거 말고 되는 게 있냐? K3가 되냐 이거야. 즉 만약에 얘가 3차식인데 이렇게 돼서 그러면 지워지고 지워지고 2차 있잖아. 2차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랑 합쳐서 6 될 수 있잖아. 이해돼? 3차인데 이렇게 10x 세제곱에서 지워지고 지워질 수 있지만 애초에 얘가 지워지면서 얘가 4x 세제곱이면서 지워지고 지워지고 남는 뒤에는 2차가 얘랑 만나서 6을 만든다면 즉 뒤에는 2차가 3x 제곱이라면 지워지고 지워지고 만나서 6x 제곱 그럼 얘가 x 제곱이면 6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상황도 있네. 이게 K3겠지. 3차식인데 최고차가 다음처럼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 맞아요? 이렇게 되면 지워지고 지워지고 양 만나서 6x제곱 6 딱 맞죠? 그럼 마찬가지 얘는 n 똑같이 n이 뭐일 때야? 얘는 n이 2일 때네? 아니 3차 시작이니까. 잠깐만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지워지고 지웠으니까 2차니까 n1이 돼. 미안해. 이거 n1이 때네. 그죠? n1이 때니까 이게 K3 n1일 때야. 그럼 fx는 뭘 가져? 바로 쓸게. 덧대서 바로 쓸게. n1이니까 fx는 x를 가져야지. 이거 그냥 빠르게 4x 해보면 그럼 x를 가져야 되니까 이게 지워진다 소리네. x를 가지니까 f0이 0이니까 이렇게 지워진다 소리네. 이렇게. 그럼 fx가 뭐란 소리야? x를 묶여서 4x의 3승 플러스 3 x제곱 더하기 a라는 소리지. 이렇게. 지금 x가 1이기 때문에 얘가 1이기 때문에 분모에 x 하나만 가지면 돼. 그럼 f1은 0이니까 x 한 개만 가지면 되니까 b만 0 나오면 된다고. 꼬리. 그러면 다음 주 나왔으니까 x를 묶었어. 그러면 이제 지워지고 지워지고 x 0 넣으면 결국 항상 그렇지만 얘는 항상 꼬리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속 보면 꼬리가 k야. 꼬리가 k란 말이야. 지금 얘가 지금 항상 얘를 알려주는 거야. 내가 얘가 항상 꼬리라고 말한 게 뭐냐면 결국은 정확히 말하면 얘는 최저차의 상수를 말하는 겁니다. 얘가 최고차의 상수를 말하는 것처럼 얘가 결국은 일반적으로 최고차의 상수잖아. 일반적인 상황이 하면 얘는 최저차의 상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얘가 4야. 0 넣으면 4 나오니까 fx 4지 이렇게. 마찬가지 f1은 얼마야? 1은 뭐 나오니? 1이면 4, 4, 3이니까 얼마지? 11이야. 맞아요? 그럼 제일 크지? 답은 14가 맞긴 하지만 나였으면 K3에서 답이 나왔다고 했을 것 같아.